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전적 도움을 주는 사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 아니면 기회를 주는 사람 들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중 가장 좋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사람을 내 주위에 붙잡아 두게 된다면 내가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나의 평가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곁에 두면 나도 호감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직장 근처에서 헬스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혼자 헬스장을 다녔고 다른 회원들이나 트레이너쌤들과 눈을 마주쳐도 대면대면하게 어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혼자 다니다가 직장 동료 한 분이 같이 가자고 해서 헬스를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요. 저와 달리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단 얼굴만 있게 되면은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밝고 인사성 많은 청년이었죠. 역시나 얼굴을 익히면서 트레이너쌤들과 다른 회원분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분이 오고 나서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동료분과 함께 운동하면서 제 이미지도 같이 많이 변했던 거죠. 저는 단지 그분 옆에만 있었는데도 다른 분들이 어느샌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절하게도 대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원래는 안 그랬는데 트레이너쌤들이 자발적으로 자세 같은 것들도 많이 봐주고 다른 회원분들도 오면은 먼저 인사를 걸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원래는 저를 마주쳐도 어색해했던 분들이었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동료분 때문에 저도 약간 인사를 잘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투영돼서 사람들이 잘 대해주더라고요. 단지 옆에서 같이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사람들이 그분 옆에 계셔서 이미지가 좋아 보였다, 원래는 눈을 마주치면 어색했는데 먼저 말을 걸어줘서 편해졌다 와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먼저 말을 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동료분이 먼저 말을 걸었고요. 어쨌든 그 동료분 때문에 저는 헬스장을 다닐 때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많이 하면서 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동료분은 집 앞에 있는 헬스장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떠난 뒤에도 헬스장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동료분께 나중에 술 먹으면서 이 얘기를 전해주니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왠지 말 한번 걸어주면은 서로 잘 얘기할 것 같았어요. 친해질 것 같은데 다들 먼저 말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먼저 말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면은 친해지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만 인사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전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게 보였다니까 놀라울 따름이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지능이란 얼굴 표정, 비언어적인 표정, 목소리 톤 등과 같은 사회적인 단서들을 알아차리고 해석하여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능을 떠올리면 IQ와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대인관계 구축, 리더십, 공감 능력, 상호 의존성, 갈등 해결, 자극에 대한 민감성 등도 지능에 포함됩니다. 배려는 지능순이다 라는 말처럼 배려는 일종의 지능인 거죠. 실제로 사회적 지능은 똑똑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능은 단지 다른 지식들과는 구분되는 지식인 것 뿐이죠. 어떤 행동을 하면 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와 같이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대처법에 대한 지식이 높은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손다이커는 사람의 지식이 추상적 지능, 기계적 지능,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사회적 지능인 3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이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의도, 욕구 등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지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 같이 커피를 시킬 때 커피를 못 먹는 사람한테 조용히 음료수를 건네주는 사람, 혹은 디카페인을 건네주는 사람,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때 그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키를 맞춰서 쭈그려 앉아서 얘기해주는 사람, 모두가 어색한 상황에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말다툼이 생길 것 같은 상황에서 잘 중재하고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사람. 이렇듯 사회적 지식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불화가 없게 흘러가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이유는 이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우리의 평가도 같이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만일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옆에서 숨만 쉬어도 돼요.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옆에 있기만 하더라도 나의 평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긍정적 후광 효과인 거죠.
똑똑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왠지 그 사람도 똑똑해 보이는 것 같은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뭔가 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건드려줄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약간의 건드리만 줄 뿐이에요. 지친 사람한테 뭔가를 대신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서 아무 이유 없는 말 한마디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큰 행동이 아닌 작은 행동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받는 상대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약간 건드려준다고 생각하니까 쉬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딱 그 적정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섬세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중간선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내 시선이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사회적 지능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 행동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의 만족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역효과가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과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나서면 더 좋은 상황과 자신이 나서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안에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 조절에 대한 능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적 지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만일 내가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사소한 행동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나한테는 간단한 행동인데 그 사람한테는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부담감이 적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행동으로는 더워 보이면 에어컨을 켜주고 추워 보이면 옆에 담요를 조심스럽게 가져다 주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그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료분과 친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 이유도 그분의 이야기를 저는 계속해서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 직장 동료분께서는 오히려 사회적 지능이 높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미묘한 관계들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련된 거에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둘 다 윈윈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던 미묘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분은 하소연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직장에서 서로가 의지를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배움의 기회이고 그분은 하소연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될 자신이 없다면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는 방식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